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코레일 샘플 문항이 공개됐습니다. 총 6문항이고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실전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심지어 상반기 샘플 문항 요거보다 어려웠는데도 실전이랑 괴리감이 컸거든요. 이번 하반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샘플 문항을 왜 이렇게 실전이랑 다르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샘플 문항 40개를 공개했는데 꽤나 난이도가 있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NCS 워크북 그대로 따다가 베꼈고, 이런 거는 출제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NCS를 처음 쳐보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들 주고 실전 가서는 엄청 길어서 읽기도 힘든 지문 주면 이거는 샘플 문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출제하는 영역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도 좀 비슷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1번 풀어볼게요. 다음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희소 금속은 매장량이 적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 원소로 극소수 국가에 땡땡된 금속을 말한다고 합니다. 혼재, 편재, 잔재 중에서 고르는 건데요. 일부 국가에만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이런 걸 편재라고 하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랑 4번으로 줄여지고요. 니은을 보면요. 대표는 2100년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부분을 도시 곳곳에 땡땡한 지상 자원이 채울 것으로 예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산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도 볼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에는 투기적 성격이 땡땡돼 있고 투기 역시 투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교집합적 성격에, 즉 서로 섞여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면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편제 같은 경우에는 편파 판정, 어느 한쪽만 편을 든다, 막 이런 거 우리가 쓰잖아요. 예, 그래서 치우쳐 있다라는 거 유출할 수가 있고, 산재도 산계하다라는 단어 있죠. 흩어지다. 그 다음에 뭐 혼비백산 뭐 이런 거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산탄총, 총알 쏘면은 막 여러 개로 흩어지는 총알들 있죠. 뭐 그런 것들, 거기에 쓰이는 산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혼재 같은 경우에는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면은 가장 좋겠지만, 예, 모르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끼워 맞춰서 풀 수는 있어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저는 보통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기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장단점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면 여러 개가 이제 쭈루룩 나오는 거거든요. 2번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검토, 역사적 변천 과정,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야기된 문제점, 대안, 그 다음에 한국에 적용된 시기가 나와야 되고요. 다른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5번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도입 과정, 그리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으로 올라가서 기억을 찾는데요. 여기 있네요. 표준시. 요 문단을 읽어보자고요. 표준시를 도입했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세계의 인구가 하나의 표준시에 맞춰서 일상을 살고 국가마다 어쩌고 저쩌고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의의잖아요. 직접적으로 도입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고, 또 여기 인류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됐다. 계속해서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쉽게 나오고요. 저는 앞에를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을 읽어보면 배경과 도입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대충 푸는 게 아니고요. NCS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짚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키워드 추출하고요. 기억 찾아가가지고 해당하는 문단 읽었을 때 답이 나오니까 그냥 더 안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수리 영역입니다. 응용 수리가 나왔고요. 평균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냐고 물어봅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전체 인원을 먼저 구하면 되죠. 얘네 다 더해주면은 82가 나오고요. 각각의 총 점수를 다시금 구합니다. 20에다가 8점이 곱해주면은 소수점 뒤로 하나 미루고 2 곱해주면 되죠. 16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랑 76을 곱해야 되네요. 그냥 깡으로 곱해줍니다. 두 자릿수끼리 곱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18이고 21이니까 22.
요렇게 되는 거죠. 소수 점 하나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30에다가 7 곱하면은 210입니다. 이거 더해주면은 2, 7, 1 하나 올라가니까 6이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또 바로 82로 나눠주면 되겠죠. 7개가 들어가니까 7, 2, 14에 7, 8, 56, 574 빼주면 2고 3이고 4가 됩니다. 소수점 찍고 5가 들어가야겠죠. 410이고요. 그 다음에 22가 되는데 지금 5 곱했을 때 41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220이면은 5보다 낮은 수가 들어가야겠죠. 계산해주지 맙시다. 왜냐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여기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7.5가 되겠네요. 지금 제가 풀이한 방식은 우리가 2, 30년 동안 무의식에 각인될 정도로 했던 사칙 연산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노가다로 풀 수 있는 것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간단한 자료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공항철도 여객 수송 실적을 나타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표를 간단하게 보면요. 2020년 월별 여객 수송 실적이고 단위는 1000명입니다. 월이 쭉 나와 있고 수송 인원, 승차, 유입 인원인데요. 수송 인원은 승차랑 유입 합친 거고요. 유입은 뭐 이렇다고 하네요. 보기 들어갑니다. 공항철도의 수송 인원은 매월 증가하고 있다. 여기를 봐주면 되죠. 1월에서 2월부터 감소합니다. 틀렸고요. 2번 20년 3분기 공항철도 총 수송 인원은 1950만 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는요 3달 단위로 끊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여기가 3분기죠. 이 수송 인원 3마리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가 빵꾸나 있네요. 얘는 누굽니까? 얘랑 얘를 더해준 놈이 되겠습니다. 요거 4 숫자 더해주면 끝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요거에다가 요거 그러면 4, 6, 7, 12 그 다음에 3103 76851 3617 484 그다음에 91 이렇게 되네요. 1950만 명 안됩니다. 틀렸고요. 3번 2월 공항철도 유입 인원 1월에 비해서 요만큼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에서 얘 빼주면 되죠.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빼주면은 8, 2 이렇게 되고 얘를 또 2, 9, 7, 9에서 빼주면 거꾸로 빼는 거예요. 2 되고 6 되고 100이 됩니다. 근데 단위가 지금 1000이니까 이렇게 되죠. 16만 2000 정답입니다. 4번 11월은 승차 인원이 가장 적은 달이다. 11월의 승차 인원은 또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 자리만 보면은 앞에가 이제 3000인데 뒤에 10단위를 보면은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2900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승차 인원이 가장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 적은 애들이 있죠. 틀렸고 5번 8월은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아까 요거 두 개를 더해줄 걸 그랬나봐요. 더해주면 간단하죠. 이렇게 됩니다.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다. 틀렸어요. 10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영역입니다. 사고력 부분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사를 바탕으로 C가 반드시 참석하는 경우 참석자를 타당하게 추론한 것은 5명이다. 자, 정보를 요약해 봅시다. A가 워크숍에 참여하면 E는 참여할 수가 없고요. D는 B와 E가 모두 이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참석한다. 근데 지금 뭐뭐 하면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로 따로 표시는 하진 않을게요. A가 워크숍에 갈 경우에 간다면 B나 D 중에 한 명이 참석을 한다. C가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요. D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C가 워크숍에 참여를 하면 A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발문에서 C가 반드시 참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C는 참석하고 D는 참석하지 않고요. A도 참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올라가서 A가 참석하면 B나 D가 참석해야 되는데요. D가 지금 참석을 못하죠. 그럼 B가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이게 여기로 올라가면 E는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류의 문제는 보통 이제 대우까지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쉬운 수준으로 샘플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퍼즐 문제고요. ABCD 다섯 약국은 공휴일마다 두 곳씩만 영업을 합니다.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한 달간 각 약국의 영업일수는 똑같다고 합니다. 이번 달 공휴일은 총 5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각각의 공휴일 일수 적어 놓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휴일이고요. A랑 C가 영업을 합니다. 두 곳씩 영업을 하니까 여기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요. D는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달에는 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D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립니다. E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을 하니까 여기 E 넣어주고요. A 약국과 E 약국은 이번 달에 한 번씩 D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 4, 5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1, 2에 D가 들어가는 거고요. A랑 E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사실을 통한 배치는 끝났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공휴일의 영업 일수는 이틀씩이라는 겁니다. D, A, E가 지금 이틀씩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B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B가 영업을 한다는 거고요. 남은 한 자리에는 C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성됐네요. 보기 들어갑니다. A 약국은 두 번의 공휴일을 연달아서 영업을 한다. A가 만약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 연달아 하지 않죠. 틀렸고요. 2번 B와 E가 함께 영업을 하는 공휴일은 없다. 예, 다섯 번째 공휴일에 같이 영업을 합니다. 틀렸고 3번 B는 두 번째, 네 번째 영업을 한다. 아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업을 합니다. 4번 네 번째 공휴일에는 B와 C가 영업을 한다. 예, 얘가 정답이고요. 5번 E는 첫 번째, 다섯 번째에 한다. 아니요, 두 번째, 다섯 번째에 영업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샘플 문항 6개 모두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난이도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훨씬 어렵게 나올 거고요. 지난 상반기 난이도가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뜬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상반기 때 방금 푼 문제들, 문제 해결 영역처럼 이 사고력 특강이라고 해서 12일차짜리 만들어 놨고, 응용수리 특강 4일차 또 찍어 놨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되어 온 샘플 문항 풀이도 다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 재생 목록들의 링크고요. 혹은 제 채널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까지 꼭 모두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교통공사 채용도 시작돼서요. 관련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영상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하반기 대비해서 쭉 올라오는 영상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